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사람들은 흔히 그의 천재적인 두뇌에만 주목하지만 그의 자산 중 99% 이상이 50세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단순히 주식을 잘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든 인내의 마스터입니다. 1930년 대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에서 워런 버핏은 태어났습니다. 주식 중개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돈의 흐름과 숫자의 논리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는 이미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6살 무렵 버핏은 이미 사업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식료품점에서 껌 한 통을 25센트에 사서 친구들에게 개당 5센트씩 팔아 이윤을 남겼죠. 단돈 몇 센트의 차이가 모여 큰돈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부의 기초가 된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 6병 팩을 사서 낱개로 팔아 마진을 남겼고 이른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며 저축을 늘려갔습니다. 14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신문 배달로 모은 돈 1200달러를 투자하여 작은 동지를 구입했습니다. 또래들이 용돈을 고민할 때 그는 이미 땅 주인이었습니다. 버핏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컬럼비아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를 만납니다. 그레이엄은 그에게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라는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버핏은 이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는 스승 밑에서 일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1956년 단돈 100달러를 가지고 고향 오마하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투자 조합을 결성합니다. 친구와 친지들로부터 모은 소액의 자금이 세계 최대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버핏이 인수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래 사양길에 접어든 섬유회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를 예견했지만 버핏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섬유 공장의 수익을 다른 유망한 기업들을 사는데 재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자본의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그는 유행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잘 아는 이해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기술주에 열광할 때 그는 캔디와 면도기, 콜라처럼 사람들이 매일 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경제적 혜자를 중시했습니다.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 주변을 둘러싼 도랑처럼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브랜드 파워나 독점적 위치를 가진 기업만을 골랐습니다.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번 산 주식은 10년, 아니 평생을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인생에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1987년의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00년대의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말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버핏은 매일 아침 5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와 신문을 읽습니다. 그의 부는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과 지독한 인내의 산물입니다. 그는 지식이 복리처럼 쌓인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읽은 한 장의 페이지가 10년 뒤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산이 수십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58년에 3만 달러를 주고 산 낡은 집에서 삽니다. 맥도날드 아침 메뉴로 식사를 해결하며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죠. 그에게 돈은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는 숫자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워런 버핏의 가장 위대한 결정 중 하나는 바로 기부였습니다. 2006년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에서 얻은 부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전 세계 부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더 기빙 플래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버핏은 이제 90세가 넘은 고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그는 매년 오마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단 5분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수십억 원을 기꺼이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습한 눈과 아주 긴 언덕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긴 언덕이란 바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급함에 쫓겨 눈덩이를 깨버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굴려온 그 인내가 지금의 버핏을 만들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작동합니다. 몇 년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래프는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버핏은 이 지루한 구간을 견뎌낸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서둘러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기에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버핏의 일대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공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는 시장의 소음보다는 기업의 본질에 집중했고 내일의 주가보다는 10년 뒤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실수에 대해서도 솔직했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과 신뢰는 그를 단순한 부자를 넘어 존경받는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평판이며 그 평판을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워런 버핏의 하루는 여전히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은퇴를 묻는 말에 언제나 매일 아침 탭댄스를 추며 출근한다고 답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발견한 가장 큰 행복의 복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수익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버핏이 증명했듯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당신의 눈덩이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워런 버핏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복리 그래프였습니다. 기초가 튼튼할수록 그 위에 쌓이는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종종 똑똑한 것보다 지속적인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 하나보다 평범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버핏의 식단은 6살 아이와 같을지 몰라도 그의 인내심은 그 누구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성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결코 거목을 키울 수 없습니다. 버핏은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어도 자신이 심은 기업이라는 나무가 자랄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의 끝에 세계 최고의 부라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변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며 서로의 편향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먼 길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했기에 그는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파트너는 복리의 효과를 가속화하는 촉매제입니다. 버핏은 또한 건강의 복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콜라와 햄버거를 즐기지만 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몸이라는 자산이 없으면 그 어떤 금전적 부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단 하나뿐인 자동차처럼 소중히 다루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10년을 내다보며 책장을 넘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배경이 화려하지 않아도, 자본이 넉넉하지 않아도 시간이라는 자본을 올바르게 투자한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하지만 그를 정의하는 단어는 투자보다 축적에 가깝습니다. 지식을 축적하고 신뢰를 축적하며 시간을 축적하는 삶. 그것이 그를 오마하의 작은 사무실에서 세계 경제의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모든 세대에게 시대를 초월한 영감을 줍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냉혹하면서도 정직한 진리는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시간의 복리에 올라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워런 버핏의 위인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철학을 이어받아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모든 이들이 그의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갈 주인공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작은 선택, 오늘 읽은 책 한 권이 수십 년 뒤 당신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복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사랑하고 인내를 즐기며 가치를 믿으십시오.
워런 버핏이 걸어온 그 길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아군으로 만드는 법을 배운 당신에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 찾아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세요.